한강 예원이랑 갔어. 네. 아, 같이 갔구나. 일단 집합 볼 거고요. 오늘 일단 처음 듣든 뭐 처음 안 듣든 양이 좀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석화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 뭐 이 용어가 뭔지 그런 걸 다 기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확실하게 숙지를 합시다. 일단 집합과 원소 라고 일본에 되어 있는데 거기 집합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냥 집합은 어떤 기준이 명확해서 그걸 대상으로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어떤 대상을 모을 수 있으면 집합이에요. 그냥 간단히 거기 서술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아서 거기 예시를 보면 첫 번째 5보다 작은 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거 집합일 거 아니에요? 집합 맞죠? 왜냐면 5보다 작은 거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뭐 4라든지 3이라든지 자연수로 제한하면 이건 집합이 돼요. 근데 거기 아래에 작은 수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수. 그럼 작은 수들의 모임은 집합 돼야 안 돼요? 민재 집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작다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작다고 했을 때 너보다 작은 거는 걔보다 기준이 있는 거니까 집합이 되고 그냥 작은 수는 당연히 집합이 안 되죠. 기준이 애매하니까. 그다음 세 번째 줄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써도 누구한테 잘생겼는데 누구한테 안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집합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너네가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내가 대상을 나눌 수 있고 없고 그러면 따져서 집합이 된다 안 된다만 따지면 돼요. 그 정도.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 얘를 자연수라고 쓸게. 그러면 여기에 원소가 뭐가 있을 거냐면 4랑 3이랑 2랑 1이 있을 거냐. 그럼 저런 애들이 저 집합에 들어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집합은 A, B, C, D 대문자로 쓸 거야. 대문자. 그럼 어떤 집합에 어떤 원소를 보통 소문자로 써요. 들어있다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삼지창 3개로 표현할 거예요. 쟤는 무슨 표시냐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는 원소라고 하고 너를 집합이라고 할 건데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탈이잖아요. 이 자를 따온 거예요. 실제로 약간 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운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A라는 원소가 다시 스몰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은 A에 들어있고 2도 A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5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짝대기 쓰면 돼요. 당연히 저 짝대기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뭐랑 똑같냐면 등호랑 등호 아닌 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소로 있다 없다 이 정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기 1번을 보면 보기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달라. 첫 번째가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래. 이거 집합 돼야 안 돼? 안 돼. 2번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돼야 안 돼? 안 되고 3번 돼야 안 돼? 안 되고 4번 안 되고 5번 되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2번을 볼 건데 일단 거기에 자연수 전체 집합은 n이라고 쓰고 정수는 z라고 쓰고 실수를 r이라 할 때 라고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표현도 그렇고 수학적으로 표현이 n이라고 써요. 자연수를 n이라고 쓰고요. 정수를 z라고 쓰고요. 유리수를 옆에 적혀 있어. q라고 쓰고 실수를 r이라고 써요. 거기 왼쪽에 적어놨거든. 그냥 이건 알고 있으면 그냥 편해. 왜냐면 내가 편해. 실수라고 쓰기 귀찮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실제로 네이처 넘버라서 n자 따온 거고요. 실수는 실제 수라서 리얼 넘버라서 실제로 r을 따온 거예요. 너는 독일어였던 것 같고 너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예요. 문제마다 이렇게 쓸 거거든. 그냥 알아두면 편해요. 그렇게 했을 때 1번부터 5번을 받아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0이 집합 n에 들어가 있네.
n은 네이처 넘버니까 자연수고요. 0이 자연수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맞아 틀려? 틀렸어.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3번 틀리죠.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니까. 4번 그죠.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정수가 아니고요. 5번 루트 5는 무리수니까 실수 맞죠. 5번이 맞는 거죠. 그 정도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집합의 일단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이 있어요. 거창하게 나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를 여기 있는 걸 보면 쓰면 되는데 저렇게만 쓰면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중괄호 두 개를 적어줄 거예요. 됐어. 그래서 원소를 쓸 건데 중괄호에 잘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쓸 때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집합을 이렇게 쓰면 지금 1이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1은 똑같은 거 중복해서 쓰면 안 돼. 똑같은 거 중복해서 쓰면 안 돼. 두 번째, 당연히 들어있는 순서 상관없어요. 1, 2, 3, 4라고 써도 되고 뭐 3, 1, 2, 4라고 써도 되고 순서 상관없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내가 1부터 100까지 쓰고 싶은데 쓰다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3 정도 들어갔을까? 99, 100 이렇게 생략이 가능해요. 이건 그냥 다 가능한 수준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1, 2, 3 다음에 4가 나오겠고 이렇게 돼 있으면 1부터 100까지 숫자네 라고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적혀있죠.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지 않고 순서 관계없고요.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어. 조건 제시법. 뭐냐면 우리가 이 원소를 모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는 이게 조건이죠. 알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집합 A를 대문자로 쓰고 했으니까 그럼 A를 또 뭐라 쓸 수 있냐면 잘 봐야 돼. 여기에 원소 모양이 들어가요. 자 이제 x를 원소라고 할 거야. 근데 이 x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라고 바를 쓸 거야. 여기 있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 such that 혹은 뭐 satisfy 요 정도로 읽으면 돼요. x가 뒤에 오는 걸 만족해야 돼라는 표시예요. 저 바는. 아시죠? 여기 뭐라 쓸 거냐면 x의 조건을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라고 제한했을 때 너를 x 바 x는 5보다 작은 수 자연수로 제한했을 때 라고 쓰면 5보다 작은 수 중에 자연수 1, 2, 3, 4잖아요. 그럼 쟤랑 같은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애초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기준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쓸 때 봐봐. 여기가 원소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되냐면 어떤 집합이라고 합시다. b를 여기에 꼭 x가 없어도 돼요. 그냥 뭐 2x 빼기 1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바 x는 1, 2, 3 라고 적었다고 쳐봐. 그러면 원소 모양이 이거야. 2x 빼기 1. 그때 x가 뭘 만족하냐면 x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돼. 까지 연재됐어. 그럼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바꿨으면 x에 1 넣으면 저거 1이죠. 2 넣으면 3이고요. 3 넣으면 뭐예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꼭 여기 x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자리 이거 자체가 원소 모양이 되고요. 여기 들어있는 변수에 대한 조건이 적힐 거예요. 됐어.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 ven 다이어리.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럼 저기다가 여기 있는 예를 들어 1, 2, 3, 4를 집어넣을 거예요. 끝이에요. 됐어. 저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고 딱히 뭐 더 궁금하지 않죠. 그냥 유형법 이름인데 주의점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냥 당연히 순서 상관없고요. 아무데나 막 적어도 되고요. 콤마 쓰면 안 돼요. 그 정도.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생으로 나열하는 거.
아니면 그 집합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 거. 세 번째로 그림. 이 셋 다 완벽한 표현법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걸로 풀어도 되고 저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돼요. 풀 때마다 선택지가 너네가 정해서 풀면 돼. 아, 됐죠. 그래서 그 정도 얘기가 들어있어. 그러면 보기 2번을 보죠. 1부터 10까지 3의 개수의 집합을, 집합 A를 원소 나열법과 조건의 집합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각각 나타내버려. 그러면 먼저 A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원소 뭐뭐 있어요? 3, 6, 9 이렇게 쓰면 되죠. 증거를 잘 쓰시고. 그럼 그 다음에 조건의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쓰죠? X, 이렇게 쓰겠죠. 그 옆에 X는 뭐라고 적어? 12는 3. 그렇죠. 10, 그러니까 1 그냥 아예 있는 말 그대로 쓸게. 1부터 10까지 3의 개수. 왜 10 이하라고 안 쓰냐면 사실 배수가 음수에서도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게 나아요. 위험하니까. 1부터 10까지 다양수 중에 3의 개수. 혹은 그림으로는 3을 또 적겠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일단 유한계랑 무한계가 뭔지는 알죠. 유한한 건 당연히 양이 정해진 거고요. 무한은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A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이렇게 썼어. 그럼 저거 어떤 집합인 것 같아? 모든 자연수죠. 자연수 개수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거기 적혀 있는 게 무한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무한 집합. 개수가 셀 수 없죠. 그럼 개수가 셀 수 있는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B를 1, 2, 20 이라고 쓰면 쟤는 개수 셀 수 있잖아요. 개수 셀 수 있으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한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배웠고 얘가 유한 집합인데 이 개수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n 쓰고 괄호 쓰고 여기 안에 집합 집어넣을 거야. 다시 n 쓰고 괄호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거 b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을 거예요. 이 n은 왜 n이냐면 넘버에서 따온 거예요. n 개수니까. 그럼 얘는 몇 개라고 쓰면 되냐면 20 이렇게 쓰면 되죠. 까지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C를 만약에 2부터 21까지 N 괄호 하고 C 몇 개예요? 20개. 왜냐면 하나 늘어났으니까. 아니 19개에서 하나 더 해도 되고. 그럼 지금 C랑 B랑 집합이 둘이 같은 집합이에요? 다른 집합이죠. 다른 집합인데 개수는 당연히 같을 수 있어요.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둘이 같은 집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x는 x바 x는 뭐라고 할까? x바 x 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라고 썼어. 원소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빈칸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잘 쓰진 않아. 얘를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짝대기. 알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집합. 원소 개수가 빵개인 거. 그럼 봐봐. 내가 n 괄호에 공집합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몇이 돼야 돼? 빨리 쓰면 돼요. 0이니까. 됐어.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작아봐 있죠. 이것만 하면 더. 그럼 만약에 내가 집합을 봐봐. 집합을 볼 때는
이 맨 끝에 있는 괄호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집합 안에 원소가 숫자가 저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거든 당연히. 이렇게 쓰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쓰면 이 집합은 공집합이 원소로 있는 집합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n에 C가 이렇게 된다 라고 썼어. 그 몇이야? 왜 그런지 알겠어. 다시. 이 기호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어떤 장치죠. 그럼 이 집합에 원소 뭐 있어 지금? 공집합 하나 있죠. 그 하나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뭔가 이상하게 보면 집합도 당연히 원소로 가질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집합 A, 집합 B, 공집합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원소의 수 3개니까 여기다가 NC를 쓰면 3이 되겠죠. 이랬어.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니까 너는 헷갈리게 할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기 3번이랑 보기 4번으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거 다 맞춰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요. 일단 보기 3번이랑 4번에서 몇 개만 좀 볼게. 보기 3번에 5번을 보면 5번에 뭐라고 보면 2라는 집합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확히. 그럼 쟤는 원소가 몇 개야? 한 개. 그럼 그 한 개 원소가 어떻게 생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양 끝에 있는 너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생긴 얘가 원소예요. 그럼 원소가 어떤 게 원소냐면 원소로 갖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죠. 맞아. 그래서 쟤도 한 개라고 쓰시면 되고. 저거 왜 혹시 보기 3번에서 궁금한 거 있어? 없고. 보기 4번 볼게. 보기 4번에서 A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쟤도 이거 두 개를 딱 봤을 때 가운데 얘 저게 원소인 거죠. 저게 원소. 그럼 1번 A 1번 이거 맞죠? 이거 아니죠. 왜 아니냐면 A를 얘가 원소로 가지려면 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어. 2번 그럼 1번 틀렸으니까 당연히 이건 맞겠죠. 1번 맞고요. 3번 이거 맞아요. 맞죠?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4번? 3번이 맞으니까 4번 틀릴 거고. 5번 A가 유한집합이다. 맞아? 맞죠? 하나 있잖아요. 이지 맞아?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니까 맞죠?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5번이 정답이겠죠. 됐어요. 그 정도. 같이.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 집합 사이 포함 관계. 맨 위에 발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 1, 2, 3이라는 집합이랑 1, 2라는 집합을 봤을 때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 거 같냐면 여기 1, 2, 3이 원소로 있고 저기 1, 2가 원소로 있는데 얘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네. 그 정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지금까지 뭐 했냐면 집합을 정의했고요. 그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개수까지 봤어.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집합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두 개의 포함 관계를 볼 거야. 포함 관계. 예를 들어서 정의부터 볼게. 뭐라고 쓸 거냐면 부분 집합이라고 쓸 건데 부분 집합. 거기에 그 부분 집합 아래줄 바로 아래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 밑줄 쳐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속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이런 상태인 거죠. 얘의 모든 원소가 제가 포함되어 있지. 얘의 모든 원소가 얘에 포함되어 있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든 1, 2라는 모든 원소가 지금 포함된 상태야. 그럴 때 뭐라고 쓸 거냐면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쓴대요. 다시. 얘의 모든 원소가 이쪽에 들어있을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J의 부분이라고 까지 돼요. 기호를 뭐라고 쓸 거냐면 A랑 B를 갖다 쓰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원소는 3개 썼었죠. 집합 길이는 저거 하나 짝대기를 알지? 왜 짝대기 하나 빼서 쓰냐면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B의 얘가 부분인 거잖아요. 일부분. 그래서 컨테인이라는 뜻을 쓸 거예요. 포함하다 관계. 그럼 컨테인 앞 글자가 C잖아요. C 다운 거예요. C 다운 거. 그러니까 일단 너랑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로. 너는 원소에 쓰는 거고요. 너는 집합 길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너랑 너를 갖다 냈을 때 네가 너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알겠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말을 수학적 식으로 쓴 것도 당연히 알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식이 먼저고 그걸 해석해 놓은 게 이건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라는 말을 거기 밑줄치 바로 아래에 X가 이면 자 X가 A의 원소면 X가 B의 원소다. 이게 이 말이야.
말인 것 같은 것 같아요. 다시 x가 a의 원소면 x가 b의 원소야. x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들어가면 너다. 그러니까 이 편이랑 이 편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부분 집합의 정의예요. 여기다 써놓을게.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해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 그러니까 1, 2 a에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있죠. 만족하죠. 그러니까 집합 a가 집합 b 부분 집합인 거죠. 알겠어요? 거기 안에 예시를 보면 a는 1, 3, 5고요. b는 1, 2, 3, 4, 5고 c는 1, 3, 6인데 일단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어? 예준아 들어가 있어?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죠. 다시 b의 모든 원소가 혹시 c, a에 들어가 있니?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다시 집합 c의 모든 원소 1, 3, 6이 뭐야 못하네. b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부분 집합 아니겠죠. 짝대기거든요. 짝대기. c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적어놨는데 못하네요. 아니다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부분 집합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 옳지. 첫 번째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 A는 A 부분 집합이다. 성립하죠. 성립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걸 봤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면 너네가 저걸 곰곰이 생각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오거든.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요 기호의 정의를 얘가 만족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A에 있다.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할 거예요. 약속. 얘는 원소가 없잖아. 그럼 볼 원소가 없지.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뭘 되게 많이 정의할 텐데 저렇게 해야 집합 체계가 좀 안정화돼요. 그래서 약속할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러기로 하는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까지 됐어. 그리고 세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랑 C는 어떤 관계 있을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랑 C는 무슨 관계 있을까? C가 A를 포함할 때 쓰는 거죠. 크게. 됐어요. 그래서 저런 관계. 당연히 이건 3번은 될 거고 1번이랑 2번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A를 1, 2, 4라고 쓸게. 그 B를 X가 X는 4V 아니야 라고 썼어. 그럼 A랑 B랑 지금 둘이 어때요? 같죠? 그럼 이때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A랑 B랑 같다고 쓸 거예요. 까지 됐죠? 근데 같다고 쓸 건데 저기서 주황색으로 쓴 저거 있잖아요. 저것처럼 얘도 집합이라는 걸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거고 저 등호는 사실 원래 숫자에서 쓰던 거잖아. 집합끼리 같다는 걸 정의해줘야 돼요. 말인지 알아? 집합끼리 같다는 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은데?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가 되면 되냐면 너의 원소랑 너 원소가 똑같은 거잖아. 집합이 같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돼요. 납득해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요.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어. 그럼 논리적으로 둘이 원소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됐어.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마 너를 안 주고 이렇게 대부분 줄 거거든. 그럼 이걸 보고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안 돼. 이건 그냥 너의 정의예요. 이게 나오면 A가 B,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니까 둘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너랑 같은 말이야. 됐어. 저런 표현이 등장할 거야. 다음에 내가 하기 전에 그럼 1, 2, 4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을 내가 지금 다 써버릴 거거든. 부분 집합. 그럼 부분 집합은 뭐라 했냐면 이런 관계를 가지면 돼. 저런 관계. 그럼 내가 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표현해서 뭐 X 이렇게 써보면 이 X가 3을 혹시 원소로 가질 수 있어? 못 가지 않아요? 왜 못 가지냐면 3을 가지면 A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부분 집합이 아니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만들 저 A라는 놈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많으면 1, 2, 4 전부 다 있는 거고 아니면 저거 하나씩 없애면서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죠. 아시죠? 그러면 부분 집합을 쓸 때는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원소 개수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을 쓸 거예요. 원소가 총 3개 있잖아. 그럼 제 부분 집합을 쓸 건데 원소 개수가 0개인 것부터.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 부분 집합 중 하나가 이런 거 하나 있죠. 0개이고 끝나고 1개인 거는 1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2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4 하나만 있어도 되고. 원소 2개인 거. 그럼 2개인 건 1, 2, 1, 4, 2, 4 이렇게 3개 있겠죠. 마지막으로 3개인 거. 1, 2, 4 이렇게 있죠. 저거 말고 더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 있을 수 있어? 안 되죠. 저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 부분 집합 구할 때는 항상 처음에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씩 다 쓰면 돼요. 지금 몇 개 나왔냐면 8개 나왔어요. 8개. 그럼 이때 여기서 뭘 배울 거냐면 새로운 용어가 자꾸 등장하거든요. 기억 안 나면 앞에를 참고하면 돼요. 앞에서 부분 집합이라는 걸 배웠는데 거기다 진짜를 붙여버려요. 그냥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진짜 부분 집합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의 부분이 되는 애들을 찾을 건데 얘 보면 쟤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뺀 걸 이런 애들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다시.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거. 왜냐면 A도 A의 부분 집합이니까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 구한 다음에 걔를 뺀 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라고 하면 8개에서 하나 뺀 7개가 되는 거죠. 이 말 자체는 어려운 게 없고 그냥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냥 진부분 집합 몇 개가 정도 나오고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하나 빼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거기 보기 5번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5번.
답을 적어줄 건데 답이 틀릴 수도 있거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이상하면 물어봐야 돼. 1번은 실판에 다 적어놨으니까 확인해요.
보기 6, 7, 8번 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어? 해설 필요한 거? 응. 2번에 응. 1번에 응. 그 증가로 없는 것뿐. 왜냐면 이것도 집합이잖아.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너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원소 반 개짜리, 원소 한 개짜리. 끝. 이렇게 된다. 질문이 없으면 보기 6번만 하고 살짝 다시 넘어갈게. 다음으로. 보기 6번만 좀 해볼게. 못하신 건 이따가 풀어요. 시간 문제 푸는 시간 줄 때. 일단 6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저거 중에서 맞는 거 골라달래. 맞죠? 맞는 거?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공집합은 S의 부분집합이니 맞아요? 맞죠?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맞아요. 2번. 자, 이게 S의 원소로 있니? 라고 물어봤죠. 원소.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이 공집합이라는 게 이 괄호 안에 있으면 돼. 제가 혼자. 저 모양이. 근데 지금 저기 있잖아요. 맞죠? 3번 똑같이 이 모양이 너의 원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으면 되는 여기 있네. 이거 맞아. 4번 1이 원소로 있니? 라고 했는데 1이 또 있네요. 이거 맞아. 5번 1, 2가 원소로 있니? 라고 했는데 그런 모양 없죠. 내가 덩어리로 해서 되니까 5번 틀렸죠. 돼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야. 저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부분집합을 계속 볼 거예요. 여기서 얘를 외우면 안 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얘는 특히나 중요하거든. 봐봐. 우리가 일부러 부분집합을 셀 때 이렇게 열심히 세봤단 말이야. 얘를 세 보니까 몇 개 나왔냐면 8개, 8개 나왔죠. 8개. 그러면 쟤를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1이랑 2랑 4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저거 말고는 다른 원소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4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거 다는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다시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각각을 실제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면 얘는 1, 2, 4 이렇게 나오죠. 얘는 1, 2 이렇게 나오죠. 얘는 1, 4 나오고요. 얘는 1 이렇게. 이거는 2랑 4 나오고요. 이건 2 나오고요. 이건 4. 이거 다 안 들어가요. 공집합.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있죠. 8개. 근데 우리가 저런 가지를 뻗칠 때 여기서 가지 뻗치는 거랑 각각 가지 뻗칠 때 일어나면 가지수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2의 세제곱으로 해석해도 돼요. 혹시 이해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너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과정이 3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이 8개가 있는 거죠. 2의 3제곱개 까지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진부분집합 개수 구해봐라고 하면 하나 빼면 되죠. 됐어. 그럼 만약에 원소가 n개야. 그럼 부분집합 몇 개 있겠어? 원소가 5개야 만약에. 그럼 부분집합 몇 개 있어? 2의 5승. n개야. 몇 개 있겠어? 2의 n제곱 개 있겠죠. 당연히 거기 적혀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는 거야. 들어갈지 말지. 연속을 일어나게 곱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아래 2번을 보면 진부분집합 개수는 당연히 2 n제곱 빼기 1이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거죠. 외울 거 아니에요. 3번부터 5번까지 외울 거 아니에요. 봐봐. 특정한 원소 알게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라고 합시다. 얘는 원래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면 이에 5제곱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어떤 집합을 만들고 싶냐면 1이랑 2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만 만들고 싶어. 몇 개인지 세고 싶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얘한테 물어봤잖아. 너 들어갈래? 나 들어갈래 라고 했지. 두 가지가 아닌 거지 제 선택지는. 다시 원래 이 5승계는 두 가지, 둘이라서 이게 5제곱이잖아요. 근데 1한테 물어봤던 얘는 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확정으로 들어갔지. 너도 확정으로 들어갔지. 그럼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저 두 개를 포함하고 싶으면 얘를 제외하고 너네한테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게 저 특정한 원소 몇 개를 포함하는 건 너다라고 적어놨는데 널 외우지 말고 그냥 너를 넣을 거니까 얘한테만 물어보면 되네. 이렇게 쓰면 되죠. 알겠어요? 다시 4번 사항은 뭐냐면 특정한 원소 몇 개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얘는 포함했으면 좋겠는 거고 얘는 포함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여전히 안 할 거야. 얘네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전히 뭐 2에 m 빼기 p가 되는 거죠. 근데 외울 거 아니라고. 됐어. 방식만 알면 돼. 다섯 번째. 그럼 만약에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이랑 4는 포함하기 싫어. 이런 부분집합 몇 개 있어? 4개 있죠. 이해 해볼게.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거기 보기 9번이 보기 9번은 혹시 해줘야 돼? 생각이 괜찮아? 보기 10번만 볼게. A랑 B가 정해졌고 이렇게 되는 X의 개수를 구해달래. 근데 이게 왜 여기 묶여있냐면 봐봐.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A의 모든 원소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B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럼 X는 1부터 6까지 숫자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가지면 되는데 그 중에 혹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있어? 1, 2, 3. 그럼 뭐냐면 이게 3제곱이죠. 4, 5, 6한테만 물어볼 거야. 이해됐어? 그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답 연산 봅시다. 연산. 방금 전까지 뭐 했냐면 이거 전에 이제 집합 A랑 집합 B가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이런 걸 배웠고요. 부분집 개수 구하는 거 배웠단 말이야. 일단 뭐 할 거냐면 저 두 개 집합을 연산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1 더하기 1은 2라고 쓰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집합끼리도 더 할 수 있거든. 그럼 일단 집합에서 제일 대표적인 연산 두 개가 거기 나와 있는 합집합이랑 고집합인데 번호를 정하자. 합집합. 합집합은 이렇게 쓸 거예요. U자고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라고 읽으면 되고요. 나는 편의상 A 합 B라고 읽을 거예요. A 합 B. 그러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정의를 그냥 잘 숙지하면 돼. 이게 뭐냐면 X 바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면 돼. 저게 정의 아니야, 정의. A 또는 B. 그냥 B로 쓰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써주면 예를 들어 A가 1, 2, 4고요. B가 4랑 6이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뭐가 되냐면 A 또는 B. 그러니까 A랑 B에는 싹 다 모아놓으면 돼요. 그럼 A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1, 2, 4, 6 하고 닫으면 되죠. 당연히 4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도 돼. 중복돼도. 이제 됐어. 두 번째. A 이렇게 뒤집을 거고
A 교집합 B라고 읽을 거고요. 나는 편의상 A 교 B라고 읽을 거예요. A 교 B. 마찬가지로 정의가 X가 A에 있고 그리고 X가 B에도 있어. 읽어보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그러니까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가 교집합이야. 그러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저기 있는 A, B를 그대로 써보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 뭐 있어? 4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합하는 거랑 이제 공통부분 찾는 거. 두 가지 연산. 이 대표적으로 일단 있고요. 근데 만약에 A를 C라고 하자. C를 뭐 3, 6이라고 합니다. 3, 6이라고 하면 A랑 C랑 교집합을 했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쓰면 되지. 원소 없어. 그럼 저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 A랑 C가 공통된 게 없잖아. 이걸 우리는 집합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와 C는 서로서 관계다라고 할 거야. 다시 숫자에서 서로서라는 게 정의되어 있잖아. 숫자에서 서로서가 뭐래? 맞았겠지?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서로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 약수가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는 걸 서로서라고 할 거야.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붕떠인 거죠. 됐어. 다시 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볼게.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4가 공통이니까 4 적을 거고요. 1, 2, 6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어. 되게 겹치게. 그래서 여기까지 잘 쌓고 그 다음에 7번에 성질을 볼 건데 여기 있는 성질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올 때마다 좀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첫 번째는 A랑 그리고 보통 전체 집합을 U라고 적어요. U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집합을 예를 들어서 U를 1, 2, 3, 4, 5, 6 이라고 적으면 1, 2, 4 이런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제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까지 돼요. 전체 집합이라는 거 안에 A랑 B가 부분 집합으로 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만약에 A랑 U랑 합집합을 했어. 뭐 나오겠어? 이거죠. X가 A에 있거나 전체 집합에 있대. 그걸 다 모았대. 그러니까 그냥 싹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 되는 거 아니야? 다시 A랑 교집합. 얘는 뭐야? A. 됐어. 이렇게 머리로 납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래도 괜찮아요. 첫 번째 거 A랑 U랑 합하래. A랑 U랑 합하래. 전체는 다시 A랑 A랑 겹치래. A랑 A랑 선이 거기 아래 일부러 그림 그리려고 빈칸 열어놓은 거거든. 거기에 1번부터 4번까지 그림 그려서 한번 납득해봐요. 지금 너네가
할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있고 A랑 B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렸을 때 여기 안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몰라도 그냥 그려도 되거든. 근데 벤다이어그램도 원소 그 집합 표현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되게 완벽한 표현법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부분은 A면서 B가 아닌 부분이고 A면서 B인 부분이고 B면서 A가 아닌 부분이고 둘 다 아닌 부분이죠. 정확히 몇 군데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나눠져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든 저 네 개 중에 몇 개를 가질 거야. 예를 들어 A 합 B라는 건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을 갖죠. 너는 기억이랑 니은을 갖고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걸 아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 납득을 하고 계시면 되고 쉬었다가 10분에 합시다. 일단 차집합 먼저 볼게요. 차집합은 실제로 차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A랑 B를 뺄 거예요. 집합끼리 뺀다는 건 무슨 말이 되는지 정의를 먼저 보면 x가 A이고 그리고 x가 B에 없다 라고 내가 정했죠. 저 뜻이에요. A는 있는데 B는 없다. 근데 이것도 예시를 들어도 되면 좀 더 이 납득이 잘 되는데 라고 하고 B를 2랑 4라고 하면 3까지 넣자.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A에서 B를 빼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일단 A에 있는 것 있으면서 B 없는 것만 쓸 거야. 그럼 A에 있는 것 중에 B 없는 거 그냥 뭘 하면 되냐면 A에서 A, B 공통된 거 빼면 돼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5라는 건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5를 억지로 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A랑 B가 있는데 1, 2, 4 2랑 4랑 1, 3, 5 이 상태고요. 여기가 A 차집합 B예요. A엔 있고 B 없는 거. 저걸 나는 내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수 A라고 부를 거야. 순수 A는 공식 용어는 아니고 내가 쓰는 말이에요. 퓨어한 A. A랑 B 중에 A에만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차집합을 다시 이거 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연집합. 연집합은 뭐냐면 집합끼리 연산이 아니고 여기다가 C 이렇게 붙일 거예요. C. 얘도 정의부터 보면 X가 U에 있어. 그리고 X가 A에 없어. 연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결국에 A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체를 1, 2, 3, 4, 5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면 A 연집합은 뭐가 되냐면 전체에서 A 빼요. 1, 2, 3, 4 뺄 거니까 5만 남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U 전체에 대해서 A만 될게요. 1, 2, 3, 4, 5 또 여기가 A 연집합이에요. 됐어. 그 다음에 잠깐만. 됐었지? 지금 여집합은 그냥 남을 여자 쓴 거거든 한자로. 그래서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지금 여집합을 배웠을 때 걔를 활용해서 A 차집합 B를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건 되게 중요해서 이건 지금부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연산을 이제 변형할 건데 X가 B에 없대. 다시 X가 B에 없대. 그럼 X 어디 써야 돼? 다시 B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 이렇게 있고
x라는 건 어쨌든 여기 아니면 여기로 나뉘는 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돼. 다시 아까 벤 다이어그램이 뭐라고 했냐면 구역을 완벽하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B만 썼을 때 B에 들어가거나 B에 안 들어가거나 하지. 근데 B에 없대. 여기 없대. 어디 써야 돼? 니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돼요? 니은에 있다는 건 무슨 말로 쓸 수 있냐면 여기는 B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여기를 내가 X가 B 여집합에 있어요 라고 바꿀 수 있지. B에 없으니까 반드시 B 여집합이 있어야 돼. 그럼 다시 봐봐. X가 A에 있고 B 여집합이고 그리고래. 이거 어디서 봤냐면 지웠죠? 안 지웠나? 여기 있다. 이거 아니야? A에 있고 B 여집합이 있네.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아직 돼요? 이제 돼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차집합 B를 A의 한글말로 이를 붙여 교회 여로 바꿀 수 있어요. 차집합은 교회 여로 바꿀 수 있어. 라고 거기 적어놨어. 그 1번, 2번 차집합, 여집합 설명하고 바로 아래 혜팁 보면 X가 B에 없으므로 X가 B 여집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납득해야 돼 이거. 그럼 차집합을 다음과 고칠 수 있죠. 생각이 찾았어? A 차 B는 A 교 B의 여. A 차 B.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의 여라고 바꿀 수 있어. 차집합은 교의 여라고 바꿀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차집합은 교의 여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럼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있을 때 A랑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 자, A랑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 여기지. 여기잖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맞죠. 됐어. 그림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차집합은 교회여야. 이걸 하는 이유는 연산을 뒤에 보면 연산을 막 시키는데 연산이 예를 들어 막 엄청 길어.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색칠했다가 지워서 색칠했다가 지워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연필을 풀잖아. 그럼 연필 지우면 또 자국 남는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연산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 내가 그림을 그리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거야. 교는 사는 교회요. 사는 교회요. 입에 붙여. 오늘 입에 좀 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서 3번. 사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인데 거기도 일단 벤 다이어그램은 안 드릴 거고 일단 다 쓰고 좀 얘기를 해보자. 난 뭐 찾아보고 있어. 열심히. 같이 좀 납득해볼게. 그러니까 납득을 시켜줄 건데 되면 이제 그렇게 너네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림을 너네가 그려보면 돼요. 그림 크게 안 어려워. 일단 의미로만 볼게. 이건 그림 안 그릴 거야. A에도 있고 A 여집합에도 있대. 그런 거 있어? 내가 물어봤잖아.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런 게 있나?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그 어떻게 고민하냐면 너랑 의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뭐냐면 A에 있는 애고 넌 A에 없는 애잖아요. 근데 A에 있으면서 A에 없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없어. 됐어.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을 수 동시에 있는 거 없잖아. 구역이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니다. 다시. 그럼 또 저 그림 봐봐. A랑 A 여집합이 있는데 합쳤대. 그럼 당연히 전체가 되죠. 됐어. 다시. 전체 여집합이 돼. 그럼 이 정의를 그대로 쓰면
전체 여집합은 x가 일단 전체 있으면서 얘가 이 자리니까 그리고 x가 u에 없어야 돼. 다시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를 여기 아니 됐어. 그럼 전체 집합이 있으면서 전체 집합이 없대. 그런 거 있어? 없잖아요. 마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이죠. 다시 공집합 여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똑같이 정의 지금 입박해서 쓰는 거야. 정의 x가 전체 있고는 기본 디폴트 값이야. 그리고 여기가 바꾼 거죠. 그러면 x가 공집합이 없어야 돼. 공집합이 없어야 된다. x가 어디 있어야 돼? 애초에 여기는 원래 원소가 없죠. 만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되면 돼요. 다시 아니면 이거 먼저 볼게. 3번에 여집합 뭐겠어? 그냥 원로대로 되는 거 돼요.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여집합 씌워볼게. 전체지. 아 공집합 여집합은 전체가 돼요. 됐어. 세 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뭔가 봤을 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나와야 돼. 다시 4번. 전체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이래. 맞지 뭐. 전체에서 A를 빼면 여집합이잖아.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히 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보는 거. 타집합은 교회여야. 까지는 기본으로 하시고 이거는 그냥 외운다기보다 봤을 때 납득하는 정도. 어떻게 납득하면 되냐면 A랑 B가 있는데 A에서 A 교 B를 뺐대. 여기지. 다시 A 합집합 B에서 B를 뺐대. 여기만 없죠. 아, 거기 저기 H와 B랑 똑같네. 됐어. 왠지 P와 A랑 똑같네.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네. 뭐가 됐든 계속 말하지만 얘를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익숙해지도록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메가를 배울 때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게 2분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나올 때마다 그냥 생으로 문제 풀면 기억이 안 남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안 볼게. 좀 이따 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표시랑 거기 나와 있는 표시가 그 표현들이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다 외우지 못해. 그러니까 몇 개 납득만 할게. 납득만. 첫 번째 A 교 B가 A. 근데 A가 B에 있으면 A, B를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리지 않고 A가 B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럼 생각해봐. A 교 B가 뭐야? 이 그림에서 A잖아. A 같은 말이야 둘이. 됐어. 같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납득하면 돼. A 합 B는 뭐 나오겠어? 여기서 B네. 같은 말이야. 3번 A 차집합 B 뭐 나오겠어? A에서 B를 뺐대. 뭐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공집합 되고 있어. 다시 그럼 얘를 A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교회야. 그럼 4번. 4번이 좀 중요한데 4번은 외웠으면 좋겠어. 4번은 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거든. 자, 영역이 1번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썼을 때 B 여집합은 지금 현재 구역이 디귿 하나죠.
A 여집합은 구역이 현재 니은이랑 디귿이죠. 아 그러니까 네가 너에 들어가는 거 맞죠? 됐어. 색칠을 하셔도 되는데 구역을 쓰면 너네가 풀 때 덜 헷갈려. 그러니까 막 색칠을 하면 내가 저기 칠했는지 여기 칠했는지 구분을 어떻게 보통 하냐면 나는 이렇게 그었다가 이렇게 긋는단 말이야. 왜냐면 너네 색깔펜을 못 쓰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요. 막 세 번 칠해야 되면 막 그때부터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역을 쓰고 어디 영역인지 그냥 적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선택하면 보이지. 그러니까 너랑 같은 말인데 이건 외워두는 게 편해. 이런 걸 생각하면 돼 그때.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외우고. 이제 뒤에 어떤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랑 같이 얘기해 줄 거긴 한데 여기다 여집합을 붙이면 얘도 뒤집혀요. 여집합을 붙이면 이 방향의 어떤 게 반대로 바뀌어요. 그 정도로 납득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방식 같은 거예요. 여집합을 붙이니까 방향이 바뀌네. 그런 거. 원리랑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 여 합 B.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영역으로 볼게. A 여 니은이랑 디귿이죠. B는 기억이랑 니은. 합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전체가 되네요. 됐어. 얘도 외울 건 아닌 거니 그때 생각하면 돼. 그냥 굳이 외웠으면 좋겠는 건 이거 하나. 4번은 꼭 외워. 4번은. 지금 두 가지 강조 있어. 교회여랑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랑 여집합 씌웠을 때 뒤집히는 거. 이 두 개는 좀 반드시 외워. 이 두 개. 그런 방식으로 아래 것도 풀 수 있고요. 그래서 보기 12, 13, 14, 15 쭉 한번 해봐요.
12, 13 답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상하면 물어봐요. 그리고 보기 13번에 답 쓸 때 등호 잘 뺐는지 봐. 등호 빠져야 돼요. 한 번에 했으니까. 네. 보기 13번에 원소날법을 쓰면 틀린 거예요. 어느 거? 보기 13번에 원소날법을 쓰면 틀린 거예요. 원소날법을 못 써요. 실수잖아요. 쓰면 틀린 거죠. 뭔지 알아? 웬만하면 문제에서 쓴 표현을 최대한 남겨요. 실수를 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안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게.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 그러면 10 다음에 연산 보시.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일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일단 첫 번째로 교환 법칙. 연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같은 거에서 너네가 쉽게 뭐라고 쓰냐면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어때요? 같잖아요, 당연히. 그죠?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아까도 똑같은 거. 근데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얘랑 얘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볼 건데 교환 법칙 같은 경우는 너랑 넌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죠? 같죠?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하나로 뭉쳐서 갖다 놓은 거니까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게 궁금하면 확인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의로 넘어가면 돼요. 그 정의가 뭐였냐면 X가 A에 있거나 또는 X가 B에 있거나였죠. 순서 바꾸면 B에 있거나 또는 A에 있거나잖아. 똑같잖아. 바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궁금하면 앞에 정의를 찾아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 머릿속으로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자 나오는 게 없거든.
A랑 B의 교집합이랑 B랑 A 교집합은 어때요? 얘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정의로 납득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 그려도 돼요. 된다 이거예요. 물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했으면 그림 그리면 안 돼. 근데 너네가 납득할 때는 그림 그려도 돼. 어차피 그림 그리면 가운데 공통 부분 나올 거 아니야. 너네 하겠죠. 이거랑 이건 어때요? 다르죠. 그림상에서도 퓨어 A랑 퓨어 B잖아요. 성립 안 하네요. 아 그러니까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그런 법칙을 성립해요.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그런 법칙을 성립한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 뭐죠? 결합 법칙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일단 얘는 같은 연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같은 연산. 다른 연산이 껴있으면 결합 법칙이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너랑 너가 모두 같아요. 뭘 먼저 계산하든지 상관없어요. 알지? 어떤 느낌이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널 먼저 하나 저걸 먼저 하나 아무거나 먼저 하나 상관없잖아요. 저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같은 연산. 같은 연산. 세 번째로 분배법칙. 분배. 내가 일단 써볼 테니까 헷갈리나 안 헷갈리나 봐봐.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A의 합의 B교시. 당연히 연산이 다르고요. 연산이 똑같으면 위에 거겠죠. 자, 너를 계산하면 라고 쓸 수 있겠어 혹시 너는? 봐봐. 이 결합법칙은 숫자랑 똑같아. 너네가 이거 전개할 때 고민 안 하잖아요. 그 전개하면 너네가 바로 2x 더하기 2y라고 쓰잖아. 이건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곱하기로 너랑 너 만났죠. 곱하기로 둘이 만나고 가운데 연산은 뭘로 했냐면 이걸로 했지. 얘도 똑같아. 합집합으로 둘이 만나고요. 가운데 연산은 너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전개하는데 전개가 안 떠오르면 이거 적어요. 내가 한 말에 떠오를 거야. 똑같아. 곱하기로 만났고 더하기로 연산될 거야. 그래서 분배법칙 그렇게 간단히 쓰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기호로만 보면 어려운데 실제로 숫자 연산이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납득할 수 있고 네 번째 모르가 이거는 외워야 돼요. 내가 이해하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외우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일단 이렇게 써줄게. A랑 B의 교집합. A랑 B의 교집합. 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차집합에 대해서는 일단 성립을 안 해. 일단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볼 거고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대해서 연집합을 괄호하고 씌우잖아. 그러면 그냥 간단히 봐야 그림을 그려서 증명할 수 있어. 그림을 그려서 뭐 구역을 막 따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거야. 할 필요 없어. 그냥 봐봐. 외워. 다 뒤집혀요. 얘 뒤집고요. 얘 뒤집고요. 얘 뒤집어요. 다 뒤집으면 돼. 제가 뒤집게 이렇게 다 뒤집어. 얘 뒤집어 볼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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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이해라기보다 이건 외워야 돼. 그냥 외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할 때 좀 편하게 하라고 쓰는 거야. 하나만 예시 써볼게. 어떻게 돼? 처음 시작. A 연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 연집합을 한 번 더 했잖아. B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못 뒤집어요. 근데 우리는 차집합을 뭘로 바꿀 수 있더라? 차집합은 차는
교회 여예요. 교회 여예요. 그림을 그려. 머릿속에 그림 그려. 순수 A. 너도 A랑 비교집합, 교집합. 순수 A. 됐어. 그럼 너 다시 여기다 뒤집을 수 있죠. 됐어. 그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려면 차집합. 그러니까 사집합만 지금 연산이 안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차를 교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여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보기 16이랑 17 한번 해봐요. 보기 16, 17. 이제 이것도 했어. 자, 같이 좀 볼게. 자, 16번부터 볼게요. 일단 차를 교회로 바꿨어. 그리고 다 뒤집어. 다시 차를 교회로 바꿀 건데 여기 여니까 B가 B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그 다음에 17번은 A랑 B가 나와 있고 전체 집합이 1부터 5인데 A를 뒤집은 거 합하고 B를 뒤집은 거 합해서 했더니 1, 2, 4, 5가 나왔대. 그때 이제 내가 A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 상태로 풀면 뭘 풀 수는 있는데 머리가 좀 복잡해.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연산이 주어졌을 때 뒤집는 건 되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만약에 뺄게. 이게 사실 보기 불편하지 않아요? 너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거 바깥쪽과 바깥쪽을 합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까지 돼. 좀 불편한 거 돼요. 그러면 여집합이 많으면 거꾸로 너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드모르간 법칙을 빼낼 거야. C를 밖으로. 그러니까 여집합이 많으니까. 그러면 A를 뒤집어서 A, 합을 교로, B가 B에 여집합이 1, 2, 4,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작업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된 거죠. 생각됐어. 그러면 반대로 다시 너를 전체 여집합을 씌우면 이게 A 교 B 바뀌고요. 1, 2, 4의 여집합은 3 하나죠.
그러니까 A랑 B 교집합이 3이고 그럼 이게 3이네. 2A 빼기 3이 3이고 따라서 A가 3이죠. 라고 푸는 게 맞는 표현이겠지. 이해돼? 아니, 드모르간의 법칙을 내가 이렇게 전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거꾸로 묶어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유용하게. 그럼 센스권 언제 하냐면 그냥 여집합이 맞으면 하는 거지. 귀찮을 때. 아니면 만약에 문제에서 A 여집합이 주어졌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A랑 B가 주어졌고 많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 자, 마지막 거다. 마지막. 이런 집합의 연속이 있어. 일단 첫 번째로 n의 a 합 NA 더하기 NB 빼기 n의 a 곱이 일단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를 볼 텐데 두 개짜리 먼저 보면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랑 B가 있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약간 곱셈 공식처럼 볼 거예요.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내가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이 덩어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정보 준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배의 쭈루룩 나올 텐데 여기서 x랑 y의 값을 각각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더한 거 너 세 개 중에 2개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자고 했단 말이야. 쟤도 비슷하게 볼 거야.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4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 3개 줄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머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대충 풀리거든. 그럼 일단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만 보면 NA 얘 개수를 더할 거래. 그러면 구역이 완벽하게 나눴잖아요. 너랑 너랑 너로 한 번 하면 한 번 이렇게 더한 거지. B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더한 거지. 그럼 이렇게까지 계산하면 A 합 B를 계산할 때 한 번, 두 번, 한 번 세버린 거잖아. 여기는 원소를. 아시죠? 한 번 빼줘야겠죠. 이렇게. 됐어. 해주게 돼? 연결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주게 돼?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잖아요. 나는 이거 언제 배워? 배우진 않아. 발일정 따로 횟수 세는 거 아니죠? 높아심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NA를 더하면 여기에 한 번, 여기 한 번 센 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에 원소 개수를 뭐 3개, 4개, 5개가 있다고 쳐봐. 개가. 그럼 총 몇 개 있냐면 원래 1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NA는 7인 거고 NB는 9인 거죠. 그럼 내가 셀 때 NA를 더하면 3, 4 이렇게 센 거고 그걸 더하면 4, 5를 센 거잖아요. 두 번 썼으니까 한번 빼야 된다고. 됐어? 다음 아 누구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셀 거야. 그래서 그냥 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중요한데 3개짜리 셀 거거든. 하나도 안 어려워. 식이 긴 것뿐이고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림 그려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다 더해. 다 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집합한 걸 빼. 마지막으로 다시 플러스를 벗기고 3개짜리 더해. 자, 집합에 3개 나와 있잖아. 하나짜리 더해. 마이너스를 바뀌고 2개짜리 빼. 다시 부호 바뀌고 3개짜리 더해. 곱셈 공식은 비슷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저 A, B, C 순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더하고 빼고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보면 A를 세면 하나 한 번 센 거지. B를 세면 한 번 센 거지. C를 세면 한 번 센 거지. 너무 많이 세가지고 이제 뺄 거야. 가운데 뺄게. A 교 B. 너랑 너 뺐어. B 교 C. 너 빼고 너도 뺐어. A 교 C. 너 빼고 너 뺐어. 그럼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한 번씩 됐는데
이거 없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세 개짜리가 나오면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적은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있는 게 뭔지 나와. 됐어.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열심히 생각으로 풀어도 되고 만약 잘 안 되면 이걸 적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지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됐어. 그 정도. 그리고 3번이랑 4번은 너네가 적당히 읽어보고 18번이랑 19번 한번 해봐요. 18번, 19번. 질문 있으면